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말에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집권했을 때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김정은의 성격 연구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어릴 때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같이 다녔던 과거의 학생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등 그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폭력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위험하다. 그리고 과대망상이 있다.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이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이 핵미사일 발사 보탄을 누를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게 과거의 어떤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의 본질입니다. 모택동, 스탈린, 악마적 지도자죠. 그러나 최소한 두 사람은 이성적인 면에서는 안심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계산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진 핵무기가 냉전 중에서도 발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다르다. 김정은이 과연 이성적이냐, 예측 불가능이냐, 더구나 과대망상증이 있느냐. 미국 정보기관의 그 예측대로 과대망상, 폭력 좋아하고 예측 불가능이다. 이게 합쳐지면은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른다. 이게 악몽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듯이 북한은 최근 아주 거친 말도 안 되는 욕설 같은 말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가 있습니다. 전략군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미국을 향해서 또 어마어마한 공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로 미군의 군사기지, 가장 큰 군사기지죠. 괌도 주변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 그런 작전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변인 성명으로서 이야기하기를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미제의 핵 전략 폭격기들이 틀고 앉아있는 앤더슨 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 주변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사령부에 보고하게 되어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면은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이거 실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만약 핵탄두가 달려있다고 한다면은 핵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향해서. 이게 맨정신으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주 또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데, 그 뉴저지주에 자기 소유의 골프클럽이 있답니다. 거기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은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염과 분노, 영어로 fire and fury. fire and fury.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는 뭐냐? 전 세계가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핵폭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요게 김정은 이야기보다 조금
김정은의 전략군보다 먼저 나온 이야기입니다. Fire and Fury,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 또한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강경한 겁니다. 강경한 거. 그 며칠 전에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예방적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예방적 전쟁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방적 전쟁은 영어로 preventive war라고 합니다. preemptive strik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씁니다. 그것은 선제 공격입니다. preemptive는 선제 공격이고 preventive는 예방 전쟁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preemptive strike라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때리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경납고에서 꺼내고 있다. 그때 그것을 때리는 겁니다. 이것을 선제공격이라고 그래요. 그건 규모가 작습니다. 구체적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프리벤티브 원은 북한의 핵시설을 몽땅 다 파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방적으로 그 핵 능력을 완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예방전쟁이 선제공격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그것까지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에 나온 또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하기를 미국 국방부의 DIA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국방정보국, 국방정보처, 정보처가 판단을 하기를 북한은 ICBM 등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을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미국 정보기관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즉 핵폭탄을 1톤 이하로 줄인다. 1톤이나 700kg, 500kg 정도로 줄여가지고 미사일 꼭대기에 실을 수 있다. 소형화가 성공했다. 이렇게 본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핵폭탄은 커도 됩니다.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한 4톤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행기로 싣고 와서 핵폭탄을 때리려다가는 중간에 격추가 되니까 미사일에 실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형화를 해야 됩니다. 이 소형화 기술이 성공 단계 또는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한 무렵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북한의 더 강경한 발언, 그 말이 그대로 실천된다면은, 즉 김정은이가 괌 근방에 중거리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 재래식 무기라도 괌의 미군 기지를 파괴한다든지 하면은 즉시 전쟁이 납니다. 그 미사일에 핵폭탄이 실려 있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핵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살아남은 핵미사일로 서울을 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나는 거죠. 그야말로 트럼프가 말한 대로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가 한반도에 덮치는 게 됩니다. 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과격한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게 서로 오기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이 아주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정계에서는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맥케인 상원 의원은 미국 대통령은 모든 준비를 갖춰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 말만 앞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게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경 대 강경.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면은 뭘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죠. 뭘 할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뭘 할지 모르겠다. 김정은도 뭘 할지 모르겠다. 이 뭘 할지 모르겠다는 이 예측 불가능한 두 지도자가 핵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게 충돌 코스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외교 전략이 도대체 뭐냐 궁금했는데 선거 때도 보면은 이분의 말이 들쑥달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부자 나라니까 방위비 부담을 더 해야 된다. 더 하기 싫으면은 뭐 한번 핵무장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외교 전략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말은 닉슨의 제자다. 닉슨 대통령이 소련을 대할 때 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미친 사람 이론, madman theory.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친 사람은 뭘 할지 모른다. 즉 불예측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적에게는 미국이 미친 사람처럼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뭘 할지 모른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안에 떨게 하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또 어땠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함으로써 동맹국을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madman theory, 닉슨의 미친 사람 이론이다. 요게 효과가 있다. 특히 공산주의, 독재 정권에는 효과가 있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닉슨의 이 madman theory, 미친 사람 이론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은 이승만 대통령한테서 나온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닉슨 대통령, 당시에는 부통령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부통령한테 한 수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미친 사람 이론, 예측 불가능한 정책의 장점을 가르쳐 주었다. 이게 닉슨 회고록에, 닉슨이 퇴임한 이후에 쓴 닉슨 회고록에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50년 겨울 무렵에 닉슨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된 몇 달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합의한 몇 달 후입니다. 그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 젊은 닉슨 부통령한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친서를 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꼭 전달하라고. 그래서 닉슨 부통령이 경무대로, 당시는 청와대가 아니고 경무대로 불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 노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친서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편지 봉투를 받아가지고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내가지고는 읽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아주 위험 있고 정확한 발음이었다고 닉슨이 회고했습니다. 이 친서에서 아이젠하워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친다든지 해가지고 또 다른 한국전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약속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할 때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휴전에 합의할 수 없다.
수 틀리면은 우리는 단독으로 북진 통일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말이 공갈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휴전 협상 중에서 제일 골칫거리였던 이 방공포로,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던 방공포로를 국군이 그 유엔군 보초병들을 무력화시키고 다 탈출시켜 버렸습니다. 2만 5천 명을. 한때 휴전 협상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쇼크를 당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불안에 떨면서 닉슨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 전설을 읽어본 이승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을 향하여 몸을 숙이더니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방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약속을 해달라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이 내가 만약 그런 도발적 행동을 하면은 미리 알려는 드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그날은 서로 헤어져 버렸습니다. 닉슨은 고민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냈는데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날 닉슨이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신이 타이프를 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중요한 외교 문서를 자신이 직접 타이프를 쳤습니다. 영문으로 친 2장의 타이프 종이를 꺼내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한테 이야기합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직접 타이프를 쳤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설명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은 이승만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미국은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 하나를 잃게 된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 라는 태도를 보여야 공산주의자들이 겁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나는 미국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행동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겉으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공산국은 불안하게 되고 미국은 그런 이승만을 말린 척하면서 공산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미국이 나서서 해소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미국이 카드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이 편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신이 도쿄에 도착할 때쯤 내가 대통령한테 답신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읽고 파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닉슨은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회고록에 싣고 나서 자신의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회고록에서 나는 한국인의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이승만의 힘과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고 떠났다. 나는 이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상대할 때는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통찰력 있는 충고를 한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그 후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배움에 따라서 그 노인의 현명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닉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냉전 시절에 공산주의를 공산진영을 코너로 몬 3대 전략가 중 한 사람입니다. 냉전 승리의 틀을 만든 사람이 있죠.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소련을 압박해서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무너지도록 만든 레이건,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화해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을 떼어놓고 자동적으로 소련이 고립되게 만든 바로 닉슨, 이 세 사람입니다. 그 3대 전략가 중 한 사람인 닉슨이 비록 워터게이트 사건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제2차 임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지금도 아주 그 지적 능력이나 전략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존경하는 듯한 식으로 에피소드를 소개한 점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불가측성의 중요성, 내가 뭘 할지 모른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전략이나, 공산당하고 대결하는데 얼마나 큰 전략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 트럼프와 통화할 때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불가측성의 매드맨 시어리, 나는 뭘 할지 모른다, 한국은 뭘 할지 모른다 하는 전략과는 반대 방향이죠. 즉 한국은 뭘 하지 않겠다, 뭘 하기 싫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들으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대북 압박을 반대하고 있구나,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말리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자신있게 핵 도발, 핵 전략을 밀고 나가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뭘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상대하고 맞서 있을 때, 아, 저 친구는 뭘 안 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면 지는 겁니다. 뭘 할지 모른다, 총을 쏠지도 모른다, 칼로 뭐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모르게 해야지. 저 친구는 기껏해야 말로 싸우는 것밖에 안 할 거야, 이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은 과거 20-30년 동안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을 계속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김정은이가 보기에는 한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구나, 그럼 뭐 70만 군대에 있어도 저 헛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낮은 수를 쓰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쓴 고단수의 이 전략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야기를 돌아가서 김정은 대 트럼프의 이 강대강 대결, 두 사람 예측 불가능의 두 지도자의 이 말싸움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전쟁은 예상한 상황에서 터지지 않습니다. 예상이 빗나간다든지 서로 오판을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이제는 오판과 오산에 의한 사고적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그야말로 인류가 보지 못한 화염이 한반도에서 터질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대로 거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꼭 위기는 아닙니다. 찬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순간이 왔다 하면은 그것은 북한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그런 위기가 오면은 지금 한국 국내의 이 문제, 종북 좌익 세력들의 바로, 이것도 그와 연계되어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준비를 하고 그런 순간이 오면은 우리가 용감하게 주도적으로 상황을 정리해가지고 종북 세력의 사령부인 김정은 정권을 싹 쓸어버리고 남한의 그 졸개들도 쓸어버려가지고 자유통일하고 그 다음에 인류 문명국가 건설로 나아간다.
하는 걸 가지고 그 위기를 부를 필요는 없어요. 기다리면서 오면은 어떻게 행동한다는 그 대응 능력을 지금부터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의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 해야 될 과제니까 절대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이 위기에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